네, 안녕하십니까. 치주재단 에피소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의 조영단입니다. 다음은요, 치과 질환에 있어서 이제 적절한 약 처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세균은 세균을 죽이는 항균제로 때려잡아야 되는 거고요.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항바이러스제로 다스려야 되는 거고요. 곰팡이는요, 항진균제로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모든 게 막 섞여가지고 무조건 항생제를 쓰자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치과 질환의 적절한 약 처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작용 메커니즘에 따른 항생제 종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치주과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양리하게 이제 이 항생제든 뭐 소염제든 이런 강의를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단순히 자, 이거는 합성 세포벽의 합성 억제, 이거는 핵산 합성 억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들 졸아요, 그죠?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때는 이런 항생제, 저 때는 저런 항생제, 이거는 이러니까 이렇게 임상으로 이제 연결을 해주면은 그나마 좀 자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기본은 알아야 되니까 이 메커니즘에 따른 항생제 종류를 보게 되면요, 이 세균이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다 뭔가 하나씩 뽀셔버리자라는 겁니다. 그죠? 자, 세포벽을 갖고 있는 세균이라고 하면은요, 세포벽을 이제 합성을 하는 걸 억제를 해주도록 하면 되는 거고요. 세균이 이제 DNA 합성하는 걸 막자라고 하면은 핵산을 만드는 걸 억제를 하면 되는 거고요. 세균이 만드는 단백질 합성을 막자라고 하면은 이 단백질 합성을 막아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항생제가 대부분이 세포벽 합성을 억제하는 그런 부분에서 액션을 하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그죠? 페니실린이죠. 자, 항생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페니실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페니실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연과 행운이 겹쳐서 탄생한 인류 최초의 항생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939년에서 45년까지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즈음에 이 페니실린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감염으로 인해서 많은 군인들이 죽었는데 이때는 이 페니실린으로 인해서 감염이 없어지면서 이제 많은 군인들이 죽지 않았다라는 얘기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이게 우연과 행운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요, 페니실린을 발견을 한 사람이 이제 플레밍이죠. 자, 푸른 곰팡이에서 이제 포도상구균의 발육을 억제하는 화학물질을 발견을 한 사람이 플레밍입니다. 포도상구균을 페트리 디쉬에 이렇게 배양을 하고 있었어요. 밑에 연구실에서는 이제 푸른 곰팡이를 연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바람을 타고 와서 이 페트리 디쉬에 탁 앉았어요. 이렇게 포도상구균이 잘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얘가 있는 주변은 거의 자라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플레밍이 본 거죠. 얘 때문에 얘네들이 못 사는 것 같은데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온 게 이제 페니실린이 되겠습니다. 푸른 곰팡이에서부터 이제 포도상구균을 억제하는 화학물질이 있다. 이게 페니실린이다라는 거죠. 처음에 발견된 페니실린은 페니실린 G입니다. 무조건 IV로 사용을 했는데요. 이게 경구 흡수 가능하도록 화학적으로 변형을 한 것이 페니실린 V가 되겠습니다. 자, 원조 페니실린은요, 그 작용이 그람 음성균에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람 양성균에만 작용을 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능한 넓은 범위의 항생제가 좋다고 그랬죠, 그죠? 항균력을 넓힌 페니실린은 앰피실린, 아목시실린 등등이 있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예방적 항생제 사용할 때 아목시실린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람 양성균, 음성균 모두 커버를 해줍니다. 페니실린 분해 요소라는 게 있는데요. 얘네들도 무조건 죽을 수는 없죠. 항상 이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자, 페니실린에 의해서 이 세균들이 예전에는 그냥 죽었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 없어. 페니실린을 이 구조를 해치는 뭔가를 만들자. 이게 페니실린 분해 요소예요. 자, 세균들이 만들어요. 아무리 우리가 페니실린을 때려 넣어도 페니실리네이즈라는 거를 세균들이 만들어내 더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페니실린이 안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도 가만히 있겠어요, 그죠? 페니실리네이즈에 스테이블한 페니실린 또 개발하게 됩니다. 그게 메티실린, 뭐 옥사실린, 납실린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세균들도 가만히 있지 않죠. 슈퍼박테리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메틸린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만들었더니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뭔가 저항을 가진 세균이 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슈퍼박테리아죠, 그죠? NRS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틸린 레지스턴트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 MRSA라는 슈퍼박테리아가 등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항생제 내성이 생긴다, 항생제를 써도 항생제를 이기는 슈퍼박테리아가 등장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슈퍼박테리아가 MRSA가 되겠습니다. 포도상교균이라고 하는 이제 S 아우레우스라고 하는 이 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대표적인 페니실린 내성균이 되겠고요. 알맹이가 이제 포도알처럼 생겼다. 색깔도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일명 포도알균, 황색 포도상교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람 피부에 아주 흔하게 있어요. 우리 피부에 흔하게 있다 우리 몸이 약해졌을 때 침입하고 들어오는 거죠. 이거는 병원 내 감염 및 수술 부위 감염 대표적인 균이고요. 이를 막기 위해서 술전 항생제 개념이 도입이 되는 겁니다. 미리 항생제를 우리 몸에 투여를 해서 얘네들을 막자라는 건 거죠. 건강한 환자는 괜찮아요. 여드름처럼 그냥 가벼운 증세고 일상생활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고령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폐혈증, 폐렴, 심장 내막염 등등등을 일으키는 아주 무서운 존재가 됩니다. 자, 그래서 공격성이 원래 강하지는 않아요. 문제가 뭐냐면은 공격성은 안 강한데 안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치료를 해도 치료 물질의 내성을 갖고 있어서 치료가 안 된다는 것이 큰 문제고, 이제 슈퍼박테리아를 없애기 위한, 죽이기 위한 이런 항생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연구에 의해서 나온 여러 가지 또 다른 항생제들이 많이 지금 뭐 트라이얼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항생제들은 조금 비싸요. 병원에 이제 입원해서 만약에 MRSA에 감염이 되다, 이런 항생제를 투여해 볼 수 있다. 근데 비용은 비싸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컨펌을 해드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병원에 누가 가족이 입원해 보셨다면 저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MRSA 무섭죠, 그죠? 슈퍼박테리아가 가장 무서운 것 같습니다. 자, 페니실린의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면은요, 자, 페니실린 알러지 있는 분들 있으시죠? 그래서 페니실린이 좋다 해도 알러지가 있으면 못 쓰죠, 그죠? 알러지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페니실린 알러지에 대한 대처가 있어야 될 거고요. 당연히 이 균주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항을 하면서 새로운 균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페니실린 저항 균주에 대해서 또다시 우리는 항생제를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람 음성 현기성이 주요 병인 균일 때 페니실린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람 양성이 주 타겟이라고 그랬죠. 더 업그레이드해서 그람 음성까지 우리가 커버를 하긴 하지만 페니실린 초반의 한계는 이거였어요. 자, 그람 음성 현기성이 주요 병인균일 때는 듣지 않는 거죠, 약이. 다 락탐 링을 갖고 있는 게 이 특징이죠. 페니실린 계열 약물을 보게 되면은요, 다 실린으로 끝나요. 실린, 아목시실린, 암피실린, 베니실린, 뭐 실린으로 끝나는 게 다 페니실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린이들에게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뭘로 쓸까요? 실린 아닌 걸로 써야죠. 페니실린 알러지 대체 약물들은 대부분 이제 마이신 으로 외우시면 되는데요. 신으로 끝나요. 시플로플록사신, 클라리스로마이신, 겐타마이신, 방코마이신, 이런 것들 플러스 독시사이클린, 이런 것들이 이제 페니실린 알러지 대체 약물이다. 실린에 대처하는 약물 마이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볼 균은요, 이제 H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이 균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페니실린 내성균이 되겠습니다. 이 균이요, 상악동염의 주된 병인균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임플란트 수술을 하든 뭐 이럴 때 상악동염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상악동염증이 있는 환자분들이 치과에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이러한 환자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처방을 해줄 수 있는 약이 자, 세파 또는 어그멘틴이 되겠습니다. 자, 상악동염의 주된 병인균인 H 인플루엔자, 이 균을 죽일 수 있는 약이 세파 계열 또는 어그멘틴이다. 자, 밑줄 쫙. 자, 페니실린 계열을 투약을 해도 증상에 호전이 없는 경우, 이 균이 호기성이 아니라 현기성 균인가 보다. 그러면은 현기성이라고 하는 거는 현기, 그러니까 산소를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죠? 산소를 싫어한다라는 거는 뭔가 깊숙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된 현기 장소가 뭐 2차 간극이나 또는 뭐 앱세스가 잡혀 있는 부분, 깊숙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페니실린 계열 항생제 투약해도 환자는 계속 똑같은데요, 이러면은요, 우선은 IND로 배농을 먼저 해야 되는 거고, 자, 페니실린은 항균 범위가 현기성에는 약해요. 호기성에는 강한데, 그러면은 현기성에 강한
약물을 투여를 해야 되겠죠. 오그멘틴, 메트로니다졸, 클린다마이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니실린 계열이 아닌 이런 약들로 1차 선택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그멘틴 가장 많이 처방을 하시죠. 여기서 오그멘틴이 좋은 점이 뭐냐면은 호기성 뿐만 아니라 혐기성까지 커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도 이제 페니실린 안 되면 오그멘틴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처음부터 페니실린 쓸 게 아니라 오그멘틴 쓰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과에서 오그멘틴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오그멘틴은요, 이제 아목시실린 500에 이제 클라블랑산칼륨이라는 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페니실린계 약인데요. 이 내성균주를 막기 위해서 클라블란산이 들어 있어요. 벡타 락타메이스 이니비터가 들어있습니다. 페니실린계는 벡타 락탐 이 링이 있는데 이거를 때려 부시려고 하는 게 이제 벡타 락타메이즈인 거고요. 이거를 우리가 디펜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디펜스하는 이니비터가 클라블란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있어서 일반 아목시실린 페니실린계보다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어그멘틴을 환자분들한테 처음 많이 처방을 하죠. 그런데 다 좋은데 이게 위장관을 이제 장애를 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서 어그멘틴을 먹고 나서 설사 때문에 고생했어요. 속이 너무 쓰려요. 그럴 때는 우리가 정장제를 같이 처방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뭐 소화제 이런 것들도 처방을 해주죠. 자, 습기에 약한 약이기 때문에 미리 까놓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마 다 약국에서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메트로니다졸이라고 하는 약은요, 적재적소에 사용을 하면 아주 좋은 약이에요. 항생제 아닙니다. 항원충제예요. 뭔가 정말 어그레시브한 경우에 쓰시면 되는데요. 자, 현기성 균주에만 효과가 있고요. 자, 깊숙한 곳에 현기성 균 제거에 탁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급성으로 갑자기 나타난 구강 안면 감염 또는 난치성 아주 급속 빠르게 진행이 되거나 정말 어그레시브한 경우에 있어서 페니실린하고 같이 처방을 하면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품명으로 보게 되면은요, 이제 로도질, 후라시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로도질은 복합 제제고요. 후라시닐은 단일 제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역시나 위장 장애가 있고 시야 장애가 좀 있다고라고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술에 취약해요. 반드시 금주가 필요한 거고요. 저희가 약 처방할 때 술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도 환자분들 중에서 약 드시고도 술 드시는 분 있잖아요. 약속을 제대로 못 지키실 분 같다라고 하면 메트로니다졸을 처방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술 드실 거면은 메트로니다졸 성분 약은 빼고 드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클린다마이신입니다. 링코사아마이드계 항생제로 정균성 항생제입니다. 자, 항균이 있고 정균이 있죠. 그죠? 항균이라는 거는 균을 때려 죽이는 거고요. 정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균의 액티비티를 줄여주는 겁니다. 정적인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정균성 항생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광범위한 작용 범위를 갖고 있는데요. 그람 양성, 음성뿐만 아니라 현기성 균에까지 강해요. 이뿐만 아니라 타액이나 치조골로의 이행도 좋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조골에 있어서 뭔가 염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있을 만한 치료. 자,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임플란트죠, 그죠? 자, 치주질환, 임플란트 시술 등등 치조골에 관련된 시술에 아주 유리해요. 하지만 진짜 좋은데 약국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처방을 했는데 환자가 이걸 처방전을 들고 와서 약국 갔는데 약국에는 없대요. 귀찮은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처방에 좀 불편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주변 약국에 클린다마이신이 있다라고 하면 임플란트 수술 후에 이 약제를 사용을 하시고 약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처방을 하면 좀 더 불편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파 계열 항생제인데요. 저는 세파 계열 항생제를 잘 사용합니다. 자, 세파 계열 항생제는요, 이제 기본적인 페니실린이 갖고 있는 벡타락탐 링을 비슷하게 갖고 있어요. 유사하게 갖고 있는데, 자, 하지만 이 링이 조금 다른 거죠. 페니실린하고 유사하지만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세파 계열 항생제는 이 범위가 처음에는 그람 양성균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점점 그 범위가 쭉쭉쭉 그람 음성균까지 이제 해결을 하면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세파 1세대부터 세파 5세대까지 이렇게 발전이 되는데 이 중간 정도 되는 세파 2세대, 3세대 정도의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왜냐? 그럼 음성, 양성 모두를 다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세파 계열의 항생제는요, 장점이요, 식사와 무관하게 복용이 가능해요.
어구멘틴에 비해서 위장 장애가 적어요. 수술하고 나서 이 항생제랑 이제 위에 무리가 좀 덜 가는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진통제랑 같이 처방을 해주고 수술하고 바로 드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항생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세대, 3세대가 이제 그람 양성, 음성 모두 다 커버를 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치성 감염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호기성, 현기성 세균에 의한 혼합 감염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브로드한 작용 범위를 갖고 있는 항생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다만 이 질환이 특정 세균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다, 질환이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항생제를 쓰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치과에서 사용을 하는 이러한 항생제는요, 이 호기성, 현기성, 그람, 양성, 음성 이 모든 걸 잡을 수 있는 항생제 사용이 좀 더 효과적이고요. 그래서 작용 범위가 넓거나 복합 성분의 항생제가 좀 더 좋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요, 치과 항생제의 선택은 아목시실린보다는 어구멘틴입니다. 어구멘틴이 위장관 부작용이 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에 문제가 좀 있다 하시면은, 또는 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면 거기에 맞게 소화제 또는 정장제를 함께 처방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자, 세파 계열, 이 위에 부담을 좀 적게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세파 계열 많이 사용하는데 2세대 또는 3세대 사용하시면 되고요. 3세대가 2세대보다 조금 더 비싸요. 약값에 좀 민감하신 분한테는 2세대로 가시는 게 좋겠고요. 자, 메트로니다졸은요, 말씀드렸죠? 금주가 필수입니다. 금주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처방하지 마세요. 자, 복합 성분인 로도질 사용하시는 게 좀 더 좋더라. 복합 성분이기 때문에 메트로니다졸과 스피라마이신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도질이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항생제의 처방 기간은요, 단순 발치 같은 경우는 2-3일 정도면 적당하고요. 수술로 넘어가게 된다, 치조골까지 범위가 넓다라고 하시면은요, 한 5일에서 7일 정도까지 처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처방을 하느냐 말씀을 드리면요, 발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저는 이제 세파, 그 다음에 엔세이드, 이부프로펜 이렇게 처방이 나가게 됩니다. 3일 처방이 나가고요. 치주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세파에 엔세이드, 이부프로펜에 스테로이드를 3일만 딱 처방을 하고요. 전체는 5일 처방을 하게 됩니다. 자, 상악동 관련 수술을 하게 되면 세파, 엔세이드, 거기다가 이제 슈도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상악동 부분에서 코로 연결이 되는 부분에 좀 더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약을 처방을 하고요. 물론 이 스테로이드 3일치 처방을 하게 됩니다. 상악동 관련 수술은 일주일 정도 처방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페니실린 알러지가 있으면 클린다마이신 또는 록시스로마이신을 처방을 하고요. 항생제만으로 부족한 경우, 원충류와 관련이 있다 라고 하면 곰팡이죠. 곰팡이 관련이 있으면은 메트로니다졸 이를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시고요. 엔세이드 약이 보통 이부프로펜 이런 걸 사용을 하게 되면은 위장관에 있어서 이제 프로톤 펌프를 좀 더 액티비티를 늘려요. 그러면은 이 프로톤 펌프 작용을 줄여줄 수 있는 파모티딘이라고 하는 약을 처방을 해주시면 되고요. 설사 등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정장제, 메딜락 같은 거를 같이 처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